다음으로 후성을 보려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ESS 수요액 냉매 호조가 있어가지고 이제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을 하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중국 후성 가기에서 이제 한 400여 톤 전액 첨가제 생산 능력을 그 3,000톤 정도, 3,000, 4,000 정도 해서 증설을 했는데 그게 4분기에 좀 완공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공시를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트 부분을 이제 보면은 후성 같은데 이렇게 회사명을 찾아서 공시 같은 거를 이제 몇 년간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건설 부분들, 시설 투자 부분들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증설을 했는데 이제 그게 4분기 말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니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물을 세우고 나서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우리도 이제 청약 같은 거를 들었을 때 건물이 아파트가 이제 2년 단위로 해서 건물을 짓고 계약금 먼저 걸고 중도금이 뭐 5번 정도, 작은 집들은 4번도 있고 더 큰 데는 뭐 6번 나눠서도 들어가고 보통은 5번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입주 시에 잔금 치르듯이 공장 같은 데 이렇게 뭐 3천 돈 정도를 증설하는 이런 대형 건물을 짓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돈이 지출이 되는 방식인 거죠. 현금이 계속 지출이 되니까 내가 아무리 장사를 많이 해도 어때요?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물론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그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서 물량이 많이 풀리고 그 물량으로 해서 우리가 매출을 찍고 수익을 얻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더 큰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을 많이 보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펀드 설정할 때 주의사항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수익을 빠르게 뽑아내는 데 중요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 지어지는 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번 해에 수익을 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미래로 봤었을 때는 좋은 종목이에요. 미래를 봤을 땐 좋은 종목이나 과연 2021년을 쭉 끌어왔었을 때 그만큼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은 좀 어둡게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말에 지나서 이 건물의 완공이 다 완료되고 지불이 다 끝나고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그 뒤에부터 2021년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21년 딱 끝나고 돌아서는 시대, 요런 때에 후성을 담는 것이 낫겠죠, 당연히. 지금 2천억 수준으로 냈었을 때 대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요때 2021년 때에 굳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포트를 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021년에 다시 담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자신들의 포트는 2019년에서 코로나를 견디고 요만큼 수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10%에서 뭐 20% 정도, 30%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에도 이 정도는 1년 수익해서 나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청산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교체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이제 정상화되었을 때
4분기 이후부터 이제 그 생산 능력하고 플러스가 돼서 폭발할 때 그때 담으시는 게 좀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버렸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도 버렸는데, 자, 19년부터 해서 매수를 했으니까 제법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거의 2배 정도 났죠. 2배 정도.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봤었을 때도 뭐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뭐 지금 청산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런 변수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그 동박 그 사업 부분이 중국 통신 장비 그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구리나 이런 원재료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11월부터 해서 양산을 시작을 하고 뭐 9억 원의 수출 수준의 매출을 기록은 했기는 한데 그 시설 유지비라고 하는 거가 일단 일정 그 높은 고정비로 계속 나가야 되는 위치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의 매출로 수익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수익으로 다시 회사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게 점점 그 중국발행 그것이 이후에는 2021년에는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더 있죠. 제가 이걸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솔루션 첨단 소재는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더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5G 중대역 주파수가 이제 2021년 1월 조금 늦어진 시기에 끝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본격 5G 투자를 이제 시동도 걸었고 이 규모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때 왔었어야 되는 이 5G의 사이클이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되면서 이제서야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5G 포트가 조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번 2020년에는 수익이 좀 많이 안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나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한데, 그리고 시설도 어쩔 수 없이 깔긴 깔아야 되니까 수익은 다시 날 수는 있는데, 이보단 더 중요한 게 뭐 어떤 거냐? 이 뉴스입니다. 지금 주식하는 분들이면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이 뉴스가 뜬 겁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띄워서 화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게 왜 이 5G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위성을 띄우는 목적 자체가 화성을 가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한 그 꿈의 목표치가 그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더 큰 목적은 가까이 있는 미래로서는 이겁니다. 바로 이 자회사의 스타링크를 이용한 이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망. 그래서 인터넷을 땅에서 땅으로 연결시켰었던 기존의 인터넷 방식, 5G까지는 다 그런 방식이었죠.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뭐 인터넷 선도 연결하고 무선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부분들 이렇게 기지국을 설치해서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방식은 이 우주선을 띄워서 거기에 인공위성을 실어서 우주로 날려보내서 위성으로 인터넷을 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인터넷 선을 깔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 방식이 옛날에도 있었던 방식인데 그때는 속도가 굉장히 안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 뭐 모뎀 속도나 나올 법한 인터넷 그 전화선에 끼워서 할 수 있을 법한 정도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에서는 한 50메가헤르츠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50MHz까지 나왔고 이제는 더 띄워가지고 거의 한 2만 개, 3만 개 이상 해서 띄워서 기가바이트까지 가는 데까지가 자신의 목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땅과 땅의 사이에 너무 넓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금방 인터넷이 깔립니다. 서울, 부산 찍고 뭐 강원도 찍고 대전 찍고 광주 찍고 하면은 금방 인터넷이 깔리기 때문에 4G, 5G 뭐 이렇게 다 금방 설치를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곳은 우리나라에 몇십 배를 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깔다가 이미 끝나버려요. 세상이. 그걸 깔기 전에 이미 다른 기술이 발전해서 5G 나오고 6G 나오고 7G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자원을 낭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이 인터넷을 쏴주는 게 더 인터넷 보급에 좋을 거고 또 테슬라가 왜 이걸 해요?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가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기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방방곡곡 지구 전역에 테슬라라고 하는 인터넷을 쓰는 전기차가 빠르게 정보 전달 방식을 통해서 전기차가 인공지능, AI 판단을 하고 물체를 피해 가면서 자동차를 피해 가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스타링크 IPO 시장이 지금 핫한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지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지금 속도로 봤었을 때는 5G를 이 스타링크가 넘어선다라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차후 내후년 더 멀리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 스타링크가 띄우는 인공위성이 더 많아지고 2만 개를 넘고 3만 개를 넘고 뭐 5만 개, 6만 개, 10만 개를 넘어서는 그때에는 기가바이트 지금 우리가 쓰는 뭐 5기가바이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테슬라의 주가, 스타링크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5G 산업, 우주 산업, 전기차 산업을 모두 테슬라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경제 성장이 돌아서고 동박 산업이 다시 돌아서고 인터넷 설치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된다고 해도 사실 이 기술이 먼저 시장에 대두가 돼버리면 그 산업 부분이 2021년 당해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온 거일 수 있다 라고 했죠. 2만 원 즈음에 매수를 했고 지금 뭐 5만 원대 되니까 이미 곱절을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픽치수에서 굳이 이거를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더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편입한 종목은 뭘까요? 보면은 솔브레인과 LNF네요. 이 종목은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솔브레인과 LNF는 이제 차세대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품을 만드는 곳이 이 두 군데입니다. 이제 솔브레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여기 뒷부분은 IT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기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지. IT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오류가 났습니다. 저거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동영상보다는 쪼끔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게끔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 검색을 더 이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다 나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아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와 TSMC 이 경쟁 구도로 해서 삼성전자가 구만전자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성과 TSMC와의 이 싸움에서 반도체 공정이 얼마만큼 더 정밀하고 높은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돈과 연구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국가 단위로 해서 이 기술이 필요하고 이걸로 경쟁력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높은 공정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옛날에는 인텔 같은 회사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다가 요즘에 인텔이 좀 재미가 없죠. 기술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재미가 없어졌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TSMC와 경쟁을 하면서 또 설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로 넘어가려고 해요. 대신에 TSMC와는 사실상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넘사벽의 1 위이기는 해요. 넘사벽의 1 위이기는 한데 언론에서는 우리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넘사벽에 있고 TSMC 같은 고객사를 보시면 애플 같은 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유수의 이 IT 회사들이 다 TSMC에다가 다 수주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삼성이 1 위의 TSMC 자리를 넘보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데 많은 경쟁자들이 뒤처진 상황이고 지금 이 3 나노, 2 나노로 가고 있는 공정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삼성하고 TSMC 딱 둘만 남았고 이 공정을 넘어가는 기술에서 삼성이 TSMC를 한번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구만전자를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반도체에 큰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슈퍼 사이클이 온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TSMC가 그거마저도 통과를 하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간다라면은 삼성이 이제 만년 2 등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1 등을 잠깐 넘을 수 있는 기술력 이번에 이게 굉장히 승부수가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유럽 출장도 다녀오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많이 양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당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1월 1일 때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선포도 많이 했고 평택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계열사 사장님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이 현장 점검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 연결사 같은 거를 줄줄 꿰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반도체는 이 내가 잘나서 하나를 만든다기보다는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의 힘이 같이 합쳐서 이 반도체 하나를 완성하는 구조기 때문에 내가 하나 잘 된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갔었을 때 우후죽순 막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사들의 이 묶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삼성전자가 뭐 내후년 뭐 그 이후에 또 다시 2 0만 원이 간다고 해도 관련사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관련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걸 한번 딱 꿰고 나고 나면은 주식이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있고, 이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뭐 솔브레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노 기술, 그러니까 더 높은 공정 기술이 나올 때마다는 이제 이 두께가 반도체가 많이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 5나노까지는 기술이 뭐 해 볼만 했었어요. 해 볼만을 했었고, 여기에서의 핵심 기술이 그 실리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든 이 반도체 공정을 통솔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잘 만들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계속 줄이고 해서 5나노까지는 이 기술이 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소재의 회사들이 삼성전자 수혜주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실리콘이 이제 점점 이제 오래 쓰고 계속 이 기계에 남아 있다고 했었을 때는 약품을 먹으면서 얘네들이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경우들이나 이게 좀 변질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발견이 되고, 또 더 고차원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 반도체의 제일 큰 문제, 터널링 이슈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실리콘도 이제 해결책이 못 되는 건데, 터널링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은 복잡할 수 있어요. 모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터널링이라고 하는 이슈는 그 영어 그대로 통과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전류라는 게 찌릿찌릿찌릿 전류가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 막아줘야 되는 이 부분을 실리콘으로 막았는데, 실리콘의 미세 구멍을 통과해서 전류가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으려고 분명히 실리콘을 발라놨는데 이 실리콘의 이 입자 안으로도 전기가 통해버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전류 통하지 마 하고 스위치 명령을 내렸는데 전기가 이렇게 싹 통해버리면은 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께를 줄여가지고 더 높은 공정으로 가자니 전류가 새버리고, 그런다고 이거를 전류를 막자니 두꺼워져 버리고 하니까는 이 3나노 기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나노에서 3나노로 뭐 가는 이 과정에서 4나노, 3나노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옳다거니 내가 이거 한번 딱 성공을 하고 나면은 TSMC 한번 넘을 수 있겠다. 이 기술 딱 특허 내고 나면은 당분간 TSMC가 이걸 못 잡아올 것 같으니까 내가 독점적인 기술의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대형 뭐 애플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기타 이런 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한테 수주를 주겠지 라고 하는, 그리고 1등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기술이 승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실리콘을 막지 말고 화학재 같은 걸 써가지고 메탈 소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그냥 단순히 뭐 철 가지고 막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기술로 막느냐. 하이 K 메탈 게이트라고 하는 기술로 막는 거예요. HKMG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써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통해. 아, 이거 한번 된다. 라고 기술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거가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소재가 굉장히 고순도의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필요하고, 이거를 일본이 잘 만들었었는데 일본이 어때요? 2019년에 일본이랑 사이 안 좋아졌잖아요. 무역 전쟁을 걸어오면서 너희들한테 이런 거 납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삼성이 화가 많이 났죠.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런 작은 회사가 아니야. 우리도 이런 기술 다 개발하고 있고 미리 투자하고 있어서 이제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거를
소재 산업을 개발하고 있었던 국내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하는 회사를 찾아봤더니 어디냐? 바로 아까 이 빅 지수에 들어가는 솔브레인이 하고 있다.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기술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쉬운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과 설명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좀 들어보세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CM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NCM 기술이라는 게 있고 NCA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들은 거의 뭐 NCM 쪽을 많이 선호를 해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명한 회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NCA를 이제 조금 더 선호를 해서 해요. 여기의 기술 차이가 뭐냐면 NCM이라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배터리인데, 국내 우리 이제 유명한 국내 셀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만드는 이 배터리 방식이 다 NC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런 애들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애들은 좀 안정성에서 좀 더 탁월해요. 안정성. 안정성이 뛰어나고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가서 그냥 쭉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왜 중요한 이렇게 기술이 좋은데 NCA를 써서 이거를 테슬라는 이걸 쓰느냐라고 하면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기술을 좀 더 넣어요. 이거는 왜 이걸 쓰려고 하냐면요. 이 순간 출력이 좋습니다. 얘는. 순간 출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제로백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단번에 엑셀을 밟았을 때 빠르게 100km까지 이제 달성하는 이 힘. 이 힘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자동차라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빠르게 순간 출력으로 내는 기술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NCA라고 하는 배터리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뭐예요? 순간 출력을 매번 내니까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단명해요. 한 5년 정도 사용하면은 그냥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 출력을 요구를 하느냐, 안정성을 요구를 하느냐, 오래 타고 폭발을 하지 않느냐. 배터리는 가장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 많이 받아가지고 폭발하면 화재 나고, 그게 계속 전기차에 이 불신을 가진 사람들의 항상 가지는 이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거 코발트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 테슬라가 요거를 선택한 부분이기도 해요. 코발트. 코발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없는데 3세계 국가에서 그 어린이들 그 광산에 들어가기가 이제 성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그 광산에 들어가 가지고 캐고 뭐 몇천 원밖에 노동의 가치를 못 받고 이걸 캐서 이런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사업 윤리로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코발트를 많이 안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런 성분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 배터리를 좀 발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좀 더 이런 기업 가치를 받아서 이제 주가가 더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결정이 뭐 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이게 이제 하이 니켈 뭐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요즘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NC
MA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조합해서 최종판으로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해서 여기 니켈 순도를 높여가지고 얘가 최소한으로 쓰이게끔 이걸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근데 아직까지는 사용되는 이런 원자재를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건 뭐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뭐 누가 옳고 그르다는 아직은 판결이 안 나왔는데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LNF가 양쪽의 배터리를 다 만들고 국내 3사의 공급을 모두 하는 회사입니다. 다 만들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서 이 기술까지 지금 장착을 하고 다 합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애가 가치가 얼마큼 높은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과 이 과목 과학 포기하신 분들 많잖아요. 수포자, 과학 포기자 많으시니까 배터리 다 너무 어렵고 하시니까는 배터리 이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시고 LG 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만 그냥 주구장창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소송전 끝나면서 난리가 주가가 나니까는 지금 막 머리 아프시고 지끈지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요런 알짜 회사를 사시면 방어도 되고 다 여기저기 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주가가 잠시 하락을 한다라고 한대. 괜찮겠죠? 괜찮겠죠. 그래서 숨은 보석 같은 주라고 보니까 아마 이 빅지수에서도 이런 회사들 국내 소재 산업으로 해서 소부장으로 키우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삼성과 연결을 해서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핵심으로 갔었을 때 만들고 요런 배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럼 전기차 시장으로 해석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린 뉴딜의 한 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편입이 됐습니다. 차트를 지금 두 개를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솔브레인은 여기 저점을 통과하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치솟고 있죠. 이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매수 누르기가 바쁘니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도 점차 증가하는 폭이 심상치가 않죠.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LNF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다? LNF다. 뭐 다른 애들은 딱 뭐 NCM 배터리만 만들 수 있다거나 NCA 배터리만 만들 수 있다거나 딱 그런데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분야의 배터리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재무로 봤었을 때는 2021년만 봐도 어때요? 지금 여기 이미 얘네들은 준비가 다 되고 공장도 다 건설하고 뭐하고 다 여기서 준비를 다 2020년에 마쳤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벌써 이 적자를 다 커버하고 흑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 컨센서스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022년에 넘어가면 어때요? 배로 뛰었는데 배로 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의 독점적인 위치에 가 있죠. 저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 초대박이 더 나을 수 있고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그만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눈독 들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고 바로 협력 이슈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볼 수가 있겠죠. 미래 주가는 사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죠. 단기 순이익도 어때요? 거의 7배가 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 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그린 뉴딜 펀드 운용력들이 이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히 나오죠.